자, 교재는 77페이지 수용 절차입니다. 자, 1번 신입자 인수를 보죠. 16조. 소장은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으로부터 처음 시설에 수용된 사람,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 있죠. 그 사람 우리가 신입자라 불러요. 재판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다음에 수용을 합니다. 형식적 요건을 검토해보는 거죠. 자, 시행령 볼까요? 자, 이때 인수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신입자가 부상이 들어서 왔거나 질병에 걸려서 왔거나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물건으로 치면 하자품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서, 이런 하자가 있다라고 있어서 왔다. 이런 확인서를 써줘야 돼요. 아시겠지? 왜 이걸 써주나요? 멀쩡하게 왔는데 우리 교도소에서 수용생활 하면서 부상 질병이 걸릴 수 있잖아. 그치? 뭐 그런 다툼 여지, 그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자가 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써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자 인수한 교도관은 인수서에 성명, 나이, 일시, 서명, 날인하죠. 담당 직원이 있어요. 요것만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4조, 시행령 14조 볼게요. 신입자를 인수했을 때는 교도관에게 신체라든지 의류, 휴대품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검사를 한다. 됐지? 요 간이 입수 절차인데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 작년도에 신설됐는데 요것이 이 국가 18년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됐어요. 문제집에 가면 나와 있어요. 문제집에 가면 다음 각 호에 하나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이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 입소 절차를 실시한다. 이랬어요. 간이 입소 절차를 실시한다. 어떨 때 이 영장 체포지, 긴급 체포지, 현행범 체포 일때에 이거 누가 데리고 오지? 경찰이 데려와요. 경찰이 형사죠, 형사 애들이 봉고차에 태워서 데리고 와요. 뭐 새벽에도 막 들어오고 그래요. 새벽에도 막 들어오게 되면 이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간이 입소 절차를 실시해요. 간단하게 입소 절차를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시설에 들어온 유치된 자도 간이 입소 절차를 실시한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 봐두시고 올해 7급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입자 수용. 자,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예요. 환자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용된 날로부터 빨간 펜 들으세요. 3일 동안은 신입자 방에 수용하여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이라서 적을게. 의무적. 장난치면 죽어. 아시겠어요? 장난치면 죽는다. 이거. 그 다음 1항에 따라 신입자 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때리면 안 됩니다. 작업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군대 마찬가지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지. 자대 배치 받을 때 일주일 동안 일 시키던가? 일 안 시키잖아. 그치?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행정병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치? 각 잡고 있잖아. 그치? 일 안 시킨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입자인데 일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9세 미만자다. 그 다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할 때는 그 기간을 최대 며칠까지? 30일까지. 최대입니다.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이거는 재량이다. 재량. 가르고 재량. 다 적어야 돼. 이거 안 적으면 이거 기억에서 막 매면 돌아요. 이해되시겠지? 자, 그러면 색깔 칠할까? 여기 30일. 3일. 여기 30일. 최대 30일까지입니다. 30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한 달까지는. 자, 비교되는 조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건 신입자였잖아, 그치? 석방 예정자도 있다는 석방 예정자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석방 전 3일 이내입니다. 숫자는 똑같네? 석방 예정자 거실방에 수용해서 장례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네? 재량이지? 재량이다. 이거.
근데 이거 하는 놈 별로 못 봤어. 그냥 나가버리지. 그냥 자기 혼고방에 독고방에 있다가 시간 땡 하면 문 따는 거 내가 봤는데 요거 있는 거 별로 못 봤어. 우리 군대 말년병장들 있잖아요. 말년병장들. 군대 말년병장들 뭐 3일 제대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뭐 군대 말년병장들을 위한 수용 거실방이 따로 있던가? 없잖아, 그렇지? 그냥 짐 싸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재량사항이다. 의무사항은 1항밖에 없어요. 의무사항은 1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재량사항이다. 이거. 숫자 받으셔야 돼요. 숫자 전부 다 33이네. 33이지? 여긴 33. 그렇지? 33 이렇게 받으시고 기출문제가 보시면 작업 못 드린다 했습니다. 틀렸고 신청 안 됩니다. 작업 안 된다니까 절대로. 최대 45일까지가 아니고 30일까지 33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30일까지 최대 한 달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5일 탈락이고요. 20일 탈락이다. 자, 요거 받으시고 여기 석방 예정자 거실방에는 작업을 부과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말년병장은 그런 부대도 있어. 말년병장은 제대하기 그 직전까지 일을 하고 나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데도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수용에 따른 조치 볼게요.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의류, 신체, 의류,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 받습니다. 건강진단. 그치? 그 영화 봤지? 오자마자 그 벽에 서놓고, 벽에 줄자가 있나? 줄자 그림에다가 딱 서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수형 번호 딱 들고, 찰칵 찍는 거 못 봤어? 봤지? 그걸 다 여기서 있다 합니다. 이때. 지체 없이 들어오자마자 있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도 받고 다 그래요. 소장은 신입자는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나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여기 하여야 한다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다. 의무적. 나 싫은데요? 그런 거 없어. 없어. 기출문제 가보시면 교정시설의장은 신입자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가 있어요. 한다니까. 반하여도 강제로 시켜야 돼. 아시겠어요? 좁혀서라도 시켜야 돼. 교도소인데 어디서 감히 그렇잖아요. 까라면 까는 거지. 그 다음에 신입자의 건강진단이네요. 자,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3일 내에 해야 돼. 3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지체 없이란 말이 시행령으로 오게 되면 여긴 법령이지. 16조는 법령이잖아. 법령. 형집행 법이잖아. 여긴 법이잖아. 법. 여기는 시행령이야. 시행령에서는 시행령은 모법보다는 자세히 적어놨어요. 자세히 적어놨는데 모법에서는 지체 없이를 해놨지. 여기 시행령으로 오게 되면 3일 내에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렇잖아. 밤에 오는 애들도 있는데 밤에 잡혀서 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그럼 그 즉시 하라고 담당자는 뭐 죽어야 되냐? 여유를 갖고 그 다음날 또 어떤 때도 있어요. 휴일도 있다니까. 휴일. 휴일 있잖아. 휴일 공휴일. 공휴일날 잡혀놓은 놈들, 밤 야간에도 잡혀놓은 놈들 있잖아. 근데 오자마자 지cep시라고. 그럼 담당자 퇴근했는데 담당자 호출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담당 뭐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어떻게 잡는다? 날짜를 최대 3일 이내에는 하라. 이렇게 해놓던 거예요. 시행령에서. 자, 목욕 나왔네. 목욕은 지체 없이 목욕을 시키지. 이거는 뭐 목욕 위에서는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 의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등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 공휴일 끼게 되면 의사가 출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을 적어놨는데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 담당자가 있냐 따로? 뭐 전문가가 있어야 돼. 아무나 교도관 갖다 놓고 야 목욕시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뭐다?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행령 조차에서도 지체 없이라 해놨다고. 사진 촬영.
누가 하는데 하나 보세요. 신입자 하는데 하지? 이성대에 온 사람한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가문 애들. 청송에서 전주로, 뭐 전주에서 뭐 여주로 이렇게 간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에 대해서 식별 목적으로 뭐랍니까? 사진 찍고 지문 찍고 번호 주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다. 가로열고 의무적. 제가 강의를 할 때 약간 그 반말을 하잖아요. 제가 좀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강의를 듣는 분들 연령대가 좀 다양하신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혹시 거부감을 일으키신다면 제 카페 와서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가끔씩 좀 반말하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항을 볼게요. 2항은 이건 수용 목적상 필요하다면, 그치? 수용 목적상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1항에서는 식별을 하려고 하는 거고, 2항에서는 수용 목적상 필요하다면 하는 것인데, 이때는 수용 중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 신입자인데요. 이건 신입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입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목적상 필요하다면 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의무적이 아니라 이것은 재량이지, 재량. 아시겠죠? 이거 장난치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을 바꾼단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틀려요. 그런 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신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문 채취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만 돼요. 자, 밑에 17조.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 기록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 연락처를 수용 기록부에 기록해야 되고, 업무상 필요하다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열람을 못한다. 즉 무슨 말이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 가슴에 붙이고요. 끊고, 그 다음 붙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안 붙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교화라든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안 붙일 수도 있다. 근데 웬만하면 다 붙이지. 다 붙여요. 웬만하면. 다음 페이지. 우리 가끔씩 그 법조문 보다 보면 이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기출된 그 출제 빈도에 맞게끔 제가 해놓은 겁니다. 하나가 있는 것은 최소한 한 번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최소한 한 번 이상 된 것. 그다음에 세 번은 뭐 무조건 최대 최소 세 번 이상인 거예요. 자, 신입자, 이입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이 3일입니다. 항상 3자가 많이 나오네요. 3일 이내에는 수용기록부, 명부, 형기 종료부를 작성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3일 이내 다 끝내요. 아시겠어요? 숫자 잘 받으시고 3일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밑에 신입자에 대한 고지. 자, 17조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신입자나 이송자지?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해서는 자, 말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이 말로만 한다 그러면 틀려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얘기해 줘야 되나? 기산일, 종료일, 접견서신. 이 접견서신이 권리 관한 부분이거든. 권리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청원, 진정, 권리구제.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징벌, 규일, 의무지, 의무. 권리가 있으면 의무 있겠지. 권리에 관련된 사항 얘기해주면 의무에 관한 사항도 얘기해주겠지. 그 다음에 일과가 몇 시부터 몇 시에 시작하는지, 그 밖에 기타 등등 수용생활 관련된 사항을 얘기해주겠지. 이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산일. 기산일. 물론 알겠지만, 지가 알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그치? 네, 기산일. 그럼 종료일. 그 다음에 접견서신, 청원, 진정. 앞글자 따르지 말아요. 웬만하면요. 앞글자 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처음 시작 단계잖아요.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법령 강의도 해야 되고요. 외울 게 부지기수야. 엄청 많단 말이지. 그걸 다 일일이 암기하고 있어. 앞글자 따가지고. 한두 개는 앞글자 딴다 할 수 있지만, 50개, 30개, 50개짜리도 막 앞글자 딸 겁니까? 예? 예, 안 돼요. 여러분이 교장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목도 공부하기 때문에, 예? 형사법에 있는 조문도 만만치 않거든요.
공채생들은 국어 국사 해야 되는 것이고, 앞글자 따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갖고 확인하시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구제. 또 뭐가 있어? 징벌규율. 그다음에 일과, 시간대, 등등을 알려줘야 되겠지. 근데 이건 아닙니다. 변호사 얘기는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변호사 얘기는 고지를 안 합니다. 아니,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신입자나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이송되어 온 사람들은 다 형 집행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청송에서 부산으로 가는 애들 있잖아. 그치? 형 집행을 받는 애들인데, 굳이 뭐 변호사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입자 애들도, 뭐, 국선 있고, 뭐, 돈 있는 애들은 뭐, 로펌 애들 쓰겠지. 그렇잖아.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까지 뭐, 교수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내용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자, 5번. 수용자, 거실 지정. 여기 보죠. 여기도 또 무지 중요하다. 무지 중요한데, 비교될 것이 65조입니다. 65조랑 비교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꼭 좀 알아셔야 돼요. 일단은, 거실방입니다. 거실방 지정할 때, 거실을 지정할 때는, 일단 죄명을 고려합니다. 죄명. 그러니까, 조폭 거실, 그치? 조폭 거실, 마약 거실, 이런 거 있거든? 그걸 나눠서 이 거실방을 정합니다. 섞으면 안 돼. 섞으면 막 아픈 감염되기 때문에 안 되고, 조폭놈들은 조폭놈들끼리, 마약놈들은 마약한 놈들끼리. 근데 보통 마약놈들은 같이 놓지 않고, 마약놈들은 찢어냅니다. 독방에 가다 버리지. 형기, 장기순지, 단기순지. 죄질, 어떤 놈들이, 성격이 어떤 놈들이고, 전력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그치? 경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 태도, 생활 태도. 이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거실방을 정합니다. 아시겠지? 법조문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돈으로 다 된다고. 아시겠지? 돈으로 다 된다 이렇게 배우면 안 되잖아. 그치? 그 실무가 그렇고, 일단 검정 시간에는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왜 이 색깔 칠했나 이거지. 여기를 왜 색깔 칠했는데, 여기를 왜 색깔 칠했니? 형기, 형, 성, 나, 경. 근데 가만히 보면요. 밑에 작업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업부가도 여기 보면 똑같이 있어. 나, 형, 성, 경. 이 색깔 칠한 것이 위랑 아래랑 공통이지. 맞잖아요. 그럼 적어볼까? 나, 경 있지. 여기 나경 있고 여기 나경 있지. 그 다음에 성형. 맞죠? 나경원이? 나경원이라고 있잖아. 왜? 그 정치하는 여자. 그 나경원이가 성형했대. 옛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1억을 들었네, 1억 5천을 들었네, 그런 말 있었잖아. 그렇게 나경원이가 성형한 것은 공통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건 없습니다. 이거 작업 능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학력 이런 건 없고요. 일단 나경 성형은 있어요. 나경 성형은 있는데 그 다음을 잘 봐야 돼.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보면 여기 보면 나경 성형이 있다? 나경 성형만 적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뭐 여기는 작업부가 할 때 하는 거죠. 작업부가 할 때 뭘 따지니? 건강한지,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취미가 뭔지, 장래생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작업부가 할 때 따지는 것이고요. 이 건강 상태, 기술, 취미하고 거실방 지정은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요 작업부가 할 때 기출 문제에서는 이 작업부가란 말이 아니고 거실방 지정할 때 이걸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나경원이가 성형했다는 건 공통적으로 외웠는데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2014년도 국가 보면 나경 성형을 키워드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법조문 타이틀을 갖고 장난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경 성형은 공통이지만 건강을 묻거나 기술을 묻거나 했을 때에는 작업부가를 정할 때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거실방입니다. 자, 시행령 제10조. 자리 지정이네, 자질 지정. 생명, 신체 보호, 증거인멸 방지, 안전과 질서 유지, 이를 위해서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교도소 가보면, 예를 들면 교육 듣잖아요. 외부에서
강사들이 와요. 뭐 종교단체가 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강당이나 강당, 체육관 이런 데서 전교생이 모인 상태에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뭐 외부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연설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교도소에는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강당이나 교실에 있을 때 외부에서 와서 얘기할 때 이 자리 지정할 때는 너 여기 앉아. 야,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고 임마. 이렇게 지시합니다. 담당 교도관들이. 그러면 걔네들이 와서 앉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이유가 생명 신체 보호, 증거인멸 방지, 안전질서 유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일반 사동 애들은 가는데요. 미지정이 있어, 미지정. 미지정 애들은 못 가. 미지정 사동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적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징벌 받는 애들이지, 징벌실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 안 가. 보내질 않아. 아예 보내질 않아. 여러분, 징벌실은 징벌 사고 친 놈들 가는 놈이 징벌실이라 그랬어요. 근데 미지정이 뭐냐면 지정을 못 해요. 야네가 기결수인데 정역에 복무하게끔 해서 공장으로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놈들은 가면 사고 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사고 친 놈들은 징벌실 가고 사고 칠 우려가 있는 놈들은 아예 미지정 거실방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몰아놨어. 몰아놨기 때문에 야네들은 여기조차도 안 내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징벌실에 근무하는 교도관이나 이 미지정 사동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제일 힘들어요. 아주 골 때리는 놈들만 있어요, 여기. 자, 이 거실방은요, 작업장으로 써서는 안 돼요. 그치? 작업은 작업장에서 하는 것이지, 거실방은 먹고 자고 하는 데지,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일단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지? 예외는 뭐 잘 안 나오고, 밑에 거실방에는 면적, 정원, 현재 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적지. 읽어보시고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 통지 가보죠. 자, 신입자가 왔어요. 다른 쪽에서 이송되어 왔어요. 그랬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족에게 통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일단 끊고. 근데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 않는다는 제가 세무칩니다. 원치 않았을 때는 통지를 안 해줘도 됩니다. 왜 이런 조항을 뒀나? 아니, 가족이 가족에게 사고 친 애들 있잖아. 가족이 가족에게 뭐 흉기를 드러내거나 뭐 그러잖아. 그렇지? 칼부림하거나 가족이 가족을 죽일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는 뭐 가족의 의미가 없지. 가족에게 보낸다는 의미가 없지. 관심도 없고 저쪽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수용자 그러지. 보내지 마세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뭐 전 끊은 지 오래요. 이렇게 말할 때는 굳이 교도소 안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 예외 사유가 있다. 기출문제 한번 가보시면 이 5일 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체 없이란 말.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말도 아니지. 원치 않으면 안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도표를 별표 하나 박아두시고 통지사항인데 방금 봤지? 수용된 사실은 수용자가 원치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방금 배웠어요. 이런 조문들이 4가지가 3-4가지가 더 나와요. 그런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 위독하거나 사망할 때는 그런 예외 조항 자체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치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고 이때는 무조건 보내야 돼. 무조건 그런 소식을 알려줘야 된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위독하고 사망할 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외 조항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가 첫 번째를 봤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시행령 21조네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내지. 그치? 만약에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도 보내지. 됐나요? 검사가 와요. 검사가 와서 이 친구에게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뭐 이런 것들을 때릴 때 검사가 옵니다. 그쵸? 다음 페이지 이송 볼게요. 이송. 자, 이송 중요합니다. 이송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20조. 별표 치시고. 자, 일단 소장이네요. 소장은 수용, 작업, 교화, 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자, 빨간색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칩니다.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송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재량이지. 재량. 됐어요?
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이송 보낼 때? 이게 우리나라지. 여기 서울이지. 여기 부산이지. 여기 광주지. 여기 강원도지. 그렇잖아요.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잖아. 이렇게 보내잖아. 이렇게 보내잖아. 요거, 수급 조절 잘해야 돼. 수급 조절을 잘해야 돼. 네?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기는 널널한데 저쪽은 콩나물씨 좀 미어 터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 근무 편하게 하고 누군 근무 빡세게 하나? 그렇잖아요. 봉급도 같이 받는데. 그래서 이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가 수급 조절하는데? 법무부에서 해주지. 법무부에서 청이지 청. 아니야. 법무부 교정국에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가 몇 명 되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얘네들이 조절해주기 때문에 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놈 보내면 이쪽에서 한 놈 또 보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교도소에 제일 골치 아픈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놈 때문에 우리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힘들잖아, 일하기에. 그치? 그냥 그놈을 날려버린다. 날려보내면 그놈을 날려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도요, 똑같은 놈을 날려보내요. 오히려 더 이상한 놈이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근무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놈을 무조건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놈이 얼마 징벌 쳤고 얼마나 고충절이 막 긁어댔고 그런 것들이 다 법무부가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기 다루기 힘들다고 해서 그놈을 날려버리게 되면 더 큰 악질이 오기 때문에 함부로 날려버릴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쪽에서 해결하면 우리 쪽에서 해결합니다. 자, 장관은 그 결정권을 대통령령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 법무부랑 하면 틀려. 청장에게 위임해 줄 수도 있다. 청장에게도. 바쁘니까. 그 장관이 바쁘잖아요. 언제 그 일일 도장 찍고 있냐? 법무부 장관이 교정국만 담당하냐? 그렇잖아요. 검찰도 있고 뭐 출입국 관리직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보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 틀렸습니다.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은 이송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란 이런 말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장에게 위임해 줄 수 있다. 이게 참 어렵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대통령령인지 법무부령인지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인지 뭐 전부 또는 일부인지 이게 공부를 많이 해도요 아리까리한 게 진짜 힘들어요. 힘들다. 다행히도 특치에서 나왔네.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가 중요하지. 요 1항이 중요합니다. 1항을 좀 받으시고. 자, 요 시행령도 중요해요. 22조. 청장의 이성승인권. 자, 지방청장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묶으셔야 돼요. 됐어요? 동그라미 칠까요? 부족할 때, 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전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조안, 요 색깔 칠해. 색깔 칠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일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때는 청장이 이송 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승인권은 관할내로 한정돼. 관할내로. 아시겠지? 아니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서울청이 있고 여기 경북청인가? 대구청이 하나 있고 이 광주청이 있고 대전청이 있잖아. 네 가지 있지? 네 가지 있다. 네 가지 있을 때는 요 관할구역 내로만 보낼 수가 있어요. 관할구역 내로만. 여기 위에서 장관이 2항 가보세요. 장관이 이 청장에게 임할 수 있다지. 청장은 뭐다? 청장은 쭉 내려오시고 청장에게 임할 때는 청장은 이 관할 내로 한정된다. 법무부 장관일 때는 전국으로 막 날려보낼 수 있어요. 전국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데 청장에 임할 때는 청장 자기 관할 내로만 이송을 보낼 수 있다. 이런 말. 타 청을 못 보내요. 이 청장은. 기출문제 가보시면 청장은 관할 외로 못 보냅니다. 이외 지역 안 됩니다. 이외 지역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송중지.
요 조문도 올해 많이 나왔어요. 올해 국가직 5급 사무관 승진 시험도 나왔고. 자,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시설에 이송할 때는 의무관으로부터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 하고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누구한테 알립니까? 이송받을 소장, 이 친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됐나요? 장관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장관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치? 만약에 내일 간다, 내일 아침에 간다, 그러면 그 얘기가 벌써 법무부에서 다 보고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쪽에서 내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걱정이 많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 그쪽 소장에게 건강상 감당이 어렵고 오늘 아침에 탈났다, 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얘기해주겠지. 그럼 기다리지 않을 테니까. 이해되시겠죠? 법무부에게만 당연히 법무부도 보고합니다. 하는데 법무부에게만 보고한다 그러면 저쪽에는 안 보고해도 된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성발 소장이 보고한다는 말은 당연히 법무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법무부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지. 자, 밑에 호송식 분리네요. 분리. 자, 수용자가 이제 기결수라 해서 기결수. 미결수하고 찢어놓지. 여자하고 남자하고 찢어놓지. 그 다음에 19세 미만자와 19세 이상자를 찢어놓지. 좌석을 분리합니다. 가운데 누가 앉아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오게 되면 이 친구들은 창 밖으로 이제 붙여버리고, 그 이제 복도, 통로 쪽 가까이에는 이제 교도관들이 앉고 그랬죠. 찢어놓습니다. 그 다음, 108조 뒤에 나올 겁니다. 4호부터 14호까지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징벌 받고 있는 애입니다. 그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송 갈 때, 또는 법원 검찰청에 출석할 때는 뭐 한다? 징벌 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중지가 아닙니다. 정지가 아니고 이 징벌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준다. 그 다음 밑에 이송 중일 때 이 애가 징벌 대상 행위를 해요. 이송 중일 때. 그리고 다른 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 중인 후에 발각됐어요. 그랬을 때는 누가 때립니까? 징벌을 인수한 자가 떼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쪽에서 손이 떠났으니까 그쪽에서 받게 되면 그쪽에서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때립니다. 자, 긴급 이송. 자, 소장은 시설 안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대하여서 피난할 방법이 없을 때는 다른 쪽으로 이송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밖의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화재가 났다든지, 뭐 산불이라든지, 뭐 화재, 이런 이유로 인해서 피난할 방법이 없을 때는 다른 정서로 이송할 수 있어요. 이때는 긴급 이송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내는 거지, 긴급하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관의 승인 사항이 필요가 없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주체가 이제 소장입니다. 소장이 있지, 기출문제처럼 장관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송과 관련해 가지고 호송 규정이 있고요. 수용자 호송 규정이 있고, 국제 수용자 이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령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법령을 꼭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